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흘 새 두 번의 심리를 하는 속도를 내고 있는 걸 보니까 대법원이 아주 대선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작심을 한 모양이구나,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랬더니만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대선 먹는 판인데 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뻑 때려버리면 이거 타격 입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말리고 싶어 죽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빨리 좀 하라고, 여직 뭐 하다 그러느냐고, 지금 믿을 거는 대법원밖에 없다는 지금 간절한 목소리가 보이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런 거에 입장 표명 안 합니다. 이제 남 얘기만 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딴 것도 다 이렇게 사전에 찍은 영상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디 가면은 마이크 끄고 하죠.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책 잡힐 일은 절대 안 해요. 말 그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으로 부자 몸조심, 지금 거의 뭐 말년병장입니다. 지금 뭐 떨어지는 낙엽잎도 지금 피해가는 이런 상황. 떨어지는 낙엽잎도 피해가는데 지금 돌 굴러와요. 앞에 지금 어마무시한 바위돌이 좀 굴러오고 있습니다. 이 바위가 피해갈지 정면으로 올지,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명운이 달려 있겠죠. 어쨌거나 판결 내용에 따라서 판결 시점 내용에 따라서 대선판이 완전히 결정이 되죠. 이제 시점이 대선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전혀 이제 판이 달라질 것이고, 또는 내용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겠죠. 다만 이건 있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인데, 이 문제의 소추라는 게 기소를 못해서 이제 재판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 안 되는 거냐, 아니면은 원래 재판하고 있던 거까지도 이거 안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 토론을 벌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른바 법률 전문가들의 법률 지식을 앞세운 이른바 그 시사 뉴스 해설을 이번에 헌법재판소 탄핵 과정을 보면서 안 믿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진짜 믿을 거 못 되는구나. 그냥 이 사람들이 법률 지식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법률 지식 갖다 붙여 갖고 하는 거구나. 정말 택도 없는 얘기였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게 논란이 많은데, 이런 거는 깔끔하게 대법원에서 이런 거야말로 대법원에서 유권 해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좋겠다. 유권 해석 깔끔하게 나와주면은 그럼 뭐 왔다 갔다 할 거 없죠. 다만 이건 있어요. 자, 유죄가 나오는 건 유죄가 나오는데, 이게 유죄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암만 그래도 지금 6월 3일에 선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거예요. 사실은 한 달 보름 정도 되나? 한 달 보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40일 정도밖에 안 40일 남았군. 40일. 와, 미치겠다. 이 40일 안에 재판을 끝내기가 바빠요. 그러면 끝내는 것도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1심 유죄, 2심 무죄 돼 있잖아요. 대법원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유죄인 것 같아. 이러면은 야, 이거 네가 생각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판결을 내리는 게 파기환송까지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유죄로 확정이 되려 그러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돼. 그럼 그 사이에 6월 3일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 고등법원 재판은 다시 여기에 또 걸리는 거예요. 헌법 84조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것도 계속 해라 마라를 미리 딱 유권 해석을 때려주면은 좋죠.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파기환송하면은 또 재판이 이거저거 막 걸리고, 그러고 막 유권 해석하면은 이 유권 해석이 맞네 틀리네, 이걸 또 헌재로 뭐 가처분을 갖고 가고, 뻔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이제 또 말들이 많아지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아예 우리가 직접 유죄면 유죄 판결을 딱 때리자. 그게 이제 파기자판. 파기환송 아니고 파기자판. 이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관측으로는 파기자판이라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거의 안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일단 파기자판이란 말 자체를 일반적으로 잘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개는 파기환송이죠. 일상적이고 파기자판은 예외적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무죄 취지의 파기자판은 몰라도 유죄 취지의 파기자판은 이건 더더욱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헌법 84조의 의미를 유권 해석하고 뭐 그다음에 다시 그러면 분명히 유죄 취지인데 대선 딱 거친 다음에 대통령 됐는데 그 사람을 그럼 나중에 고등법원에서 그럼 당선 무효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을 만들 거냐? 그러느니 그냥 파기자판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냐? 뭐 기타 등등의 이제 복잡한 사정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건 유죄를 전제한 얘기입니다. 꼭 유죄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굉장히 표정 보면은 굉장히 여유로워졌어요. 그 여유로운 가운데 이제 유일한 변수처럼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이제 한덕수 총리는 29일을 전후해서 진짜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 이러다 못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진짜 나올 모양이에요. 저는 제가 전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망이 아니라 아마도 희망이었나 봐요. 이게 사실은 저는 꽤나 그냥 뭐랄까요, 저는 한덕수 총리 좋아합니다. 이분 인품도 좋고 훌륭한 분이에요. 인품도 좋고 능력도 좋고. 근데 전망은 불출마였는데 틀리는 쪽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은연중에 전망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희망을 하고 있었나 보다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진짜 출마 선언하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불출전마 전망이 틀리는 거네요. 중앙일보 사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경선 연장전 준비하니? 니네 아직 니네 후보도 안 뽑았거든? 근데 벌써 한덕수와의 단일화 얘기하고 있니? 단일화에 더 관심 갖고 그러니? 니네 후보 경선은 이거는 버리는 돌이니? 니네 후보는 후보도 아니니?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아직 멀었다 인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조선일보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조선일보가 일면에 실은 국민의힘 기사는 이거예요. 탄핵의 강 건너나 국민의힘 미묘한 변화. 뭐냐? 탄핵 찬성을 외친 안철수가 4강 진입을 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데다가 안철수 후보가 후보 3명에 탄핵을 국민 앞에 사과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이제 그야말로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이 미묘한 변화의 사인이죠, 사인.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은 사실은 상황 솔직히 말해서 캄캄하죠. 막 캄캄한데,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반짝반짝 빛이 하나 보입니다. 저 멀리서 이제 빛이 하나 보여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터널의 끝이 지났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힘내서 가면 이제 밝은 광명의 세상이 나온다. 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깜깜한 터널 속에서 도망갈 데도 없는데 저쪽에서 기차가 나를 향해서 마구마구 달려오는 불빛일 수도 있어요. 이 탄핵을 국민 앞에 사과하자, 어떻게 보면은 광명의 세상으로 나가는 밝은 빛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열차의 헤드라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조선일보는 이렇게 오늘 일면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설면에서는 조선일보 3면인가 4면인가 그렇습니다. 대국민 사과, 시대 교체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안철수는 4강에 진입을 했고 한동훈도 김문수, 홍준표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뭔가 중도와 멀어지지 말라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지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뭔가 좀 국민의힘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바뀐다는 건 뭐냐?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